10쪽에 보면 첫 번째 과학의 기본량 돼 있다. 시간과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규모, 스케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위를 같이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이걸 뭐 스케일을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데 핵심은 미시 동그라미, 거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미시가 있고 그리고 거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미와 거가 차이가 뭐냐? 아, 미세하다, 미묘하다, 작다, 작다는 의미고 거의, 크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미시세계, 거시세계가 있는데 자 밑에 표현 봐봐. 혹시 거시세계를 먼저 볼게. 인간의 감각 동그라미, 감각의 동그라미. 한마디로 우리가 눈으로 만져보고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거신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나무, 암석, 태양계, 우주, 은하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거. 됐지? 근데 잠깐만. 혹시 그 원자 보여 안 보여? 여기 산소기체고 질소기체고 있을 건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이 인간의 감각, 감각의 X. 얘는 감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을 쉽게 눈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자, 동그라미 원자 수준 동그라미. 원자, 분자, 이온 얘들 미시, 거시 구분됐나? 오케이. 그럼 기억을 해야 돼. 감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자, 원자 크기 혹시 거기 보면 원자의 질은 얼마? 0.1 나노미터 돼 있지? 왼쪽에 잠깐만 좀 적어줄까?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10의 거듭제곱 혹시 너 기억나? 10의 세제곱 세로로 쭉 적자. 10의 세제곱은 이름 뭐라고? 킬로. 소문자 K를 넣는다. 소문자 K 킬로. 10의 6제곱은 여기 아무 데나 적어. 여기 자리에 있잖아. 10의 6제곱은 메가. 메가라고 쓰고 대문자 M이네. 그치? 기가 10의 9제곱 기가 우리 기가바이트 맞지? 몇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하나 더 10의 12제곱 테라 대문자 T 들어가는 거 됐나? 그러면 커지는 거 말고 작아지는 거 있지? 작아지는 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름이 밀리그램 이런 거 할 때 전분의 1 그치 밀리 소문자 M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메가랑 똑같은 M 쓰지 소문자 M 그래서 요거 이름 뭐라고? 마이크로 됐나?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냥 9를 숫자로 9 나노 어떻게 써? 나노는 소문자 N 쓰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10의 마이너스 12. 잘 안 해도 되는데, 피코. 피. 자, 10의 마이너스 15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8만 좀 할게. 아토. 소문자 A. 자, 왜 아토로 가르쳐줬느냐? 지금 책에 아토초 이렇게 나와서. 밑에 혹시 아토초 보이나? 걸리는 시간에 그래서 알려줬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혹시 작아지는 건 다 소문자야. 이제 M이랑 그 밑에 N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 필기체 M하고 일반 M하고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보통 밀리는 그냥 일반적인 M 얘는 필기체로 특별하게 쓰는 게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자 요거만 킬로만 소문자 돼. 나머지는 대문자였다. 커지는 거.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봤을 때 뭐 미시세계, 거시세계, 단위 이런 거 쓴다 하는 거는 굳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내려갑니다. 큰 2번에 시간과 공간의 측정. 시간과 공간의 측정.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과거 시간 측정. 거시세계. 밖에 얘기를 못했어. 그 중에서 시간 측정 밑줄 둘째 줄 앙부일구 왼쪽에 보이나? 해시계 앙부일구 가마솥 같은데 뭐 날짜며 계절이며 다 적혀있는 거 됐지? 요게 있었다. 자 진자시계 뭐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알지?
그래서 시계 가게 하는 거. 길이 측정. 신체 일부 동그라미. 혹시 몇 피트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 몇 인치 이런 거. 그런 거 다 신체 일부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넘어갈게. 자, 밑에 현대적 측정 방법 이걸 기억을 해야겠다. 별표. 시간의 동그라미. 시간 측정.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이용 밑줄 쫙. 쌤 질문이 있는데 이게 누구지? 세슘이지. 맞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안 나오는 건데 쌤만 가르쳤다. 세슘이 있었는데 요 세슘 같은 경우는 원자에서 자동으로 빛이 나와. 빛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가 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진동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지? 진동수 1초에 몇 번이야? 이 말이라고. 1초에 몇 번이야. 근데 거의 1초에 한 3억 번 움직여. 약 3억 번. 1초 여기 3억 번 이미 움직였다고. 어떻게 나? 이미 3억 번. 그 엄청나게 빠르게 쫙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3억 번 정도 움직이는. 자, 밑에 봤을 때 어쨌든 뒤에 다시 나올 건데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세슘 원자 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거다. 대체 세슘 원자 시계 동그라미. 요즘 요게 기준이다. 자, 길이 측정. 이 길이 측정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잠깐 왼쪽에 나와 있네. 세슘 원자 시계. 1초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저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제 91억 맞나? 이 몇 억이야? 91억 맞아요. 9억 1000 얼마 이렇게. 뭐 어쨌든 그렇다. 됐지? 요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오른쪽에 현대 측정 기술. 현대 측정 기술. 현대 측정 기술에 보면 얘들한테 자, 혹시 GPS 보이나? 오른쪽 페이지에 GPS가 뭐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범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 적어줄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한글로 적어도 범지구. 근데 옆에 있거든. 옆에 있거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나 만약에 지구상에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떠 있을 건데, 인공위성이 떠 있을 건데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인공위성하고 얘하고 내하고 거리가 있을 거고 오가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하고 쭉 여러 가지 하나 둘 세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 인공위성마다 몇 가지의 거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위치를 확인할 거다.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 차에 보면 인공위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뜨는 데가 있어. 수신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위성하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항법위성 이렇게 돼 있나? 인공위성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이게 위치 확인하는 게 항법위성이라고. 얘가 보낸 전파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얘들이 보내는 전파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내 휴대폰이. 이랬나? 그래서 이거하고 내하고 위치 확인을 지구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될 거다. 그래서 얘들이 보낸 신호를 밑줄. 인공위성에서 보낸 전파 신호를 밑줄. 내 휴대폰에 있는 GPS 수신기가 분석 밑줄. 얘기나 그러니까 내한테서 왔는 거 분석을 해서 내 위치를 점으로 콕 지도에 나타내 준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넷째 줄 여러 개의 항법 위성 동그라미 오는 시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위치 차이가 난다. 대체 그럴 때 무슨 시계 써? 원자시계. 원자시계.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는 무슨 시계? 원자시계요. 원자시계라고. 됐나? 자, 그러면 일단은 현대 측정 기술에서 GPS 원자시계를 이용을 해서 인공위성마다 내한테 전파를 보내고, 그럼 내 휴대폰이 그 전파를 수신하는 걸 분석을 해서
내 위치를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거다. 이해됐나? 자, 전자현미경 밑줄. 전자현미경은 큰 물체를 보는 거가 작은 물체를 보는 거가. 작은 물체를 보는 거지. 어느 사이즈냐? 나노 사이즈다. 혹시 그런 얘기 나와 있나? 네. 나노.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 밑줄.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이지. 그러니까 전자현미경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뚫고 지나가서 혹시 너희들 자, 세포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영남 세포 한다면 핵이 있어. 저희요? 핵이 있어. 핵. 그래,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여기 보면 누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누가 한번 생각해봐. 중학교 때 현미경 이런 거 보더라도 미토콘드리아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쌤도 대학교 때 봤는데 세포하고 핵밖에 염색에서 못 봤거든. 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사실은. 근데 얘들 어떻게 알아냈냐? 전자현미경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알아낸 거야. 이른다. 그게 투과 전자현미경. 껍데기를 알아낸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이랬나? 그렇게 찍힌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힘 현미경.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됐지? 그 원자힘 현미경은 시료 표면에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어쨌든 원자 크기 얼마만 한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옛날에는 다른 방식인데 요즘은 원자를 알아낼 수 있다. 우주망원경 동그라미. 야, 우주망원경 거시 세계 미시 세계? 거시겠지. 맞지? 허블망원경 동그라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말이 안 되나? 됐지? 그래서 이게 J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 뭐 이렇게 붙이거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 그렇게 해서 머리는 전체 알아낼 수 있는 거. 됐지? 그 미시부터 거시까지 다 가능하다.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번이 궁금해. 밑에 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계처럼 인간의 감각 동그라미 관찰할 수 있는 세계를 인식. 거시 세계라고 하고 원자 수준 밑줄 아주 작은 세계가 인간이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애 동그라미. 이걸 무슨 세계? 미시 세계. 이해됐습니까? 4번 순수 책 순서 아닐 수도 있지. 4번 문제. 현대 측정 기술 밑줄 1번에 위치 확인 시스템이제. 네. GPS.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범지구. 지구 전체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첫째,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파악 밑줄. 두 번째, 자, 이거 잘 봐야 돼. 광학현미경 동그라미. 광학현미경은 내가 눈으로 분석을 했는 그 현미경이 돼. 네. 그걸 이용하여 끊고 나노 단위 밑줄. 나노는 왜 커? 작아? 작아요. 엄청 작지? 그거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지. 전자현미경. 됐지? 그치? 전자현미경이랑 고쳐줘.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 나노 물체를 관찰한다. 그 다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밑줄. 멀리 전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되겠지? 자, 그럼 잠깐만. 자, 개념 확인 문제에서 체크. 두 번째 줄. 빈칸이야. 네. 어떤 자연 현상의 크기 범위 동그라미. 크기 범위. 영어로 하면 스케일이라 그래. 왼쪽 페이지 살짝 보면 스케일. 뭐가 될까? 규모.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연 현상의 범위, 스케일, 시간, 공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옆에 봐라.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손으로 확인하고 넘어간다. 자, 뒷페이지에 가면 무슨 양이 보여? 기본량이라고 있나? 기본량. 기본량이 있고 밑에 가니까 무슨 양? 유도량 돼 있나? 이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본량 얘를 외워야 되는데, 자, 혹시 거기 기본량 7가지가 있지? 네. 뭐 있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세기, 또 온도, 광도, 라이트, 그리고 물질의 양,
뭘 이야기하는 거? 물질의 양, 뭘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나는 어쨌든 간에 7가지 기본량이 있거든. 혹시 거기 책에 보면 SI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나? SI. SI가 뭐야? 유소. 국제 단위계. 아, 주소. 국제 단위계. 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1번에 기본량의 단위에 국제 단위계 SI까지 되는 박스. 기본량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거다? 7가지를 이야기할 거다. 이제 자, 요거는 화학에너지를 헷갈릴까봐 이렇게 할게. 화학에너지를 몰을 갖다가 입자 개수로 n으로 이야기했었지, 그지?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냐? 사실은 요거까지. 자, 혹시 일반적으로 시간은 소문자 t를 써. 길이는 length 썼고, 질량은 mass. 질량. 그러면 TLM이제. 맞지? 전류색이 TLMI T. 이거는 온도의 T. L 라이트 빛나는 거. 이거 원래 고등학교 때 써. 지구과학에서 광도 쓸 때 L 쓰는 거야. 그리고 입자의 개수 넘버. 뭘 이야기할 때 N 쓰는 거거든. 그러면 TLM, TLN I, TLN I까지 되겠나? 지금 외워야 된다. 집에 가서 외우는 거 아니다. 뭐가 있다고? TLM I가 있고 TLN 있고. 자, 적자. 시간에다가 소문자 T, 길에다가 소문자 L, 질량에다 소문자 M, 전류세기는 I, 온도는 대문자 T. 이거 공식에서 쓸 때 이렇게 쓸 거다. 그 다음에 광도 라이트 밝다. 대문자 L. 됐나? 그 다음에 몰 입자수는 넘버 N. 됐나? TLM I TLN 까지. 됐나? 기본량이 몇 가지? 7가지.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 국제 단위계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잠깐만. 시간의 단위 뭐 써? 일반적으로 초를 쓰지. 단위라는 뜻입니다. 위에 건 뭐고? 기호고. 얘는 뭐라고? 단위가 될 거라고. 길이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중학교 때 그램 대신 킬로그램 다 고쳤지. 그치. 전류세기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여기는 뭐 돼 있어? 켈빈 적혀있지. 어차피 우리 도씨는요? 혹시 기억나? 도씨 했을 때 소문자 T는 대문자 T하고 같을 수 있나 없나? 없지. 고등학생은 절대 온도야. 얼마 돼야 돼, 준호야? 외웠어야지. 얼마 돼야 돼? 273. 순간순간 바짝바짝 해갖고 난데 묵직하게 갖고 있어야 돼. 묵직하게 쫙 갖고 있어야 돼. 단어들 볼 때 예민하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 온도 그러면 켈빈. 됐어?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 빅뱅 할 때 얘기했다. 또 헷갈리면 안 된다. 광도는 처음 들어봤을걸? 뭐라 돼 있어? 칸델라. 그래서 칸델라인데 CD 소문자제. 그치? 소문자 이렇게 된 거지. 몰은 화학하고 있는데 알걸 입자 개수를 몰이라는 걸로 묶었었어.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는 안 했더라도 그냥 외워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국제 단위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거다. 이 단위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밑에 말해. 기본 상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명되면 바뀔 수도 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자, 잠깐만. 혹시 너희들 바지 살 때 맨날 몇 인치 돼 있지 않나? 네. 그치. 요즘은 몇 인치하고 몇 센치하고 공룡해서 쓰잖아. 근데 옛날엔 인치밖에 없었거든. 옷에 대해서는. 이해되겠나? 그게 기본 단위에 대해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
이랬나? 새로운 방식이 찾아지면. 자, 그래서 밑에 봐봐. 기본량, 미터법, 뭐 국제 미터 협약, 국제 단계 협약, 뭐 이렇게 확립이 되는데 과정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야.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랬나? 과학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대. 자, 왼쪽에 잠깐만 봐봐. 기본 상수. 기본 상수. 기본 상수는 자연에서 항상 일정량을 가지는 물리량. 밑줄.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을 가지는 거. 이게 기본 상수거든. 빛의 속력 동그라미. 기본 전압 동그라미. 플랑크 상수는 그래 혹시 물리했던 애들 이게 나온 거야. E는 HF는 람다분의 HC. 물리 안 했더라도 너희들 빛의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에 대해서 스펙트럼 할 때 있지. 그때 요 H가 플랑크 상수라는 거거든. 플랑크 상수라는 거거든. 그 저런 값들은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다. 혹시 너희들 아보가드로 수도 있나? 아보가드로 수 그게 뭘이잖아.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기체 일정량의 부피에 일정량의 입자수를 지닌다. 아보가드로 수했던 거 있지. 그만큼의 1몰 기준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게 기본 상수야.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기본 상수는 항상 일정한 양을 가지는 거다. 기본 상수는 변하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기본량의 단위는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변경될 수 있다 체크. 기본량의 단위 직접 적어줘. 내 손으로. 기본 상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일정하다. 기본량의 단위는 바뀌지? 바뀔 수도 있다. 변경 가능하다. 얘 봐봐. 옛날에 길이 단위 무조건 미터 썼던 건 아니다.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는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될 수도 있다. 기본 상수는 이렇게 기억해야지. 상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던 거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난다고 얘들아. 됐나? 상수는 안 바뀌어. 단위는 바뀔 수가 있어. 가능하지? 자, 그럼 밑에 그 바로 밑으로 가. 기본 상수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하는 예 이렇게 돼 있지. 빛의 속력 동그라미. 빛의 속력. 자, 혹시 둘째를 1m 동그라미. 제일 끝에 거리로 정의한다 돼 있지. 네. 잠깐만, 쌤 한번 봐봐. 빛의 속력이 얼마야? 빛의 속력?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된다.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 그럼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잖아. 그 1미터는 1초 동안에 30만 맞나? 킬로미터니까 요거 미터로 고치면 또 공 3개 더 붙지. 맞지?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처럼. 약 3억 미터를 간다고. 됐지? 그럼 1초 동안 요만큼 미터를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1미터는 3억 분의 1초 동안 가는 거겠지. 말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299 어쩌고 저쩌고 했지? 얘가 299 얼마가? 그게 3억이라고 지금. 약 3억이라고. 본 방법 이해했나? 응?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수능에도 얘가 관에서 나올 거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자, 혹시 단위가 없는 물리량. 단위가 없는 동그라미. 단위가 없을 수도 있다. 플러스라네. 그대로 내려가서 단위가 없다. 왜 단위가 없냐면 퍼센트. 퍼센트 할 때 보면 이거 혹시 용액의
농도 퍼센트 할 때 농도 원래 뭐 질량분의 질량이지. 근데 질량에 대한 단위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러니까 퍼센트 되는 거는 단위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 됐나? 자, 큰 3번 할게. 기본량 말고 무슨 량? 유도량. 유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가 기본량이잖아. 그치?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길이로 만들어진 게 부피인 거지. 이랬나? 그러니까 부피는 그러면 무슨 양에 해당해? 유도량이. 기본량을 이용을 했는 게 무슨 양? 유도량인 거야. 됐나? 자, 그 옆에 페이지에 있어. 옆에 페이지에. 이 위에 거 보면 되겠어. 아까 여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쟤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유도량이야.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혹시 넓이 돼 있나? 그치, 이건 길이에다 길이니까. 유도량 맞지? 부피는 길이지. 가로, 세로, 높이니까. 세제곱미터지. 속력은? 속력, 유도량 맞나 아닌가? 미터 퍼 세크. 여기 있는 기본량 2개 이용을 한 거다. 이게 유도량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기본량은 얘밖에 없고 이거로 만들어진 건 다 유도량이다.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밑에 동그라미 4번. 접두. 아까 너희들 썼어 이미. 자, 이번에 여기 3불 났단 말이야. 이런 얘기 들었어? 몇 헥타르의 산림 면적이 타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이게 헥타 그리고 헥토파스칼 기억나나?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 할 때 이 헥토가 100의 의미 100의 의미라고 확인. 축구장을 나노 10의 마이너스 9제곱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밀리 10의 마이너스 3제곱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센티미터 있지? 미터에 대해서는 100분의 1 되겠나? 그 다음 헥토 100 킬로 1000 됐나? 여기까지는 다 소문자 썼다고. 근데 그 다음 이제 커지면서는 이제 대문자로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거 썼다. 이랬어? 얘는 기본은 과학은 기본이야. 과학에서는 이 정도는 됐지? 넘어갑니다. 밑으로 간다. 자, 1번에 기본량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자연현상 설명 밑줄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을 무슨 양? 기본량이다. OX 5 몇 가지 있지? 7가지 적자 뭐 있더라? T, N 직접 적어 T, N, M, I 대문자 T, 대문자 N, N T, L, M, I, T, L, N 됐어? 자 밑에 가서 시간 소문자 T 길이 N 질량 M 온도 대문자 T 템퍼러처 등이 있다 OX 5 몇 가지? 7가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딴 거 이용할 수 없어. 유도량은 다른 거 이용해서 하는 거지. 됐습니까? 기본량은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용해서 X 활용할 수 없다. 자,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다. 단위로 O, SI 국제 단위계 됐어? 내려갑니다. 이번에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럼 혹시 저 빈칸에 동그라미 뒤에 뭐 들어가야 되지? 켈빈이니까 온도. 니에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3번 안 했대, 수대 때 4번에 접두어를 이게 1000미터제 얘를 얼마 미터로 하래? 1000 대신 얼마? 킬로제. 이 킬로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1km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001 g이지. 그럼 이게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g이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밀리 1 밀리그램 됐습니까? 됐어. 위로 올라간다. 자, 속력의 단위는 뭐 써? 미터 퍼 세크. 부피의
부피 단위 세제곱미터. 밀도는 이거 이용하래. 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의 단위 뭐? 킬로그램. 부피 단위 세제곱미터지. 세제곱미터지. 미터 아니지? 세제곱미터지. 됐어? 응. 자, 뒤로 넘어간다. 자, 조금 황당한 게 있을 거라서 일단 11번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단위 큐빅.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큐빗이래. 1큐빗. 근데 얘를 잠깐 너 혹시 옛날에 그거 기억나?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이거 뭐 할 때 썼더라? 지구의 크기 할 때. 옛날에 기원전 2200년 전, 아주 옛날, 지금 한 4000년 전에, 모르겠다. 에라토스테네스 할아버지가 지구 크기 측정을 했지. 지금하고 같았어, 달랐어? 달랐어. 그때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다 그랬지. 어떻게 했다? 발 하나, 발 둘, 발 셋, 발. 영어로 풋. 맞지? 그래서 피트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했다. 그래서 오차가 있었다 그랬지. 그러면 요만큼이 큐빗이라고. 큐빗. 그치? 그럼 뭐 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길이를. 이해됐나? 자, 그럼 일단 1번. 1큐빗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억해. 두 번째, 측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없다. 있기는 하지. 정확하지 않아서 하지. 지금하고 달라서. 첫째, 세 번째, 같은 길이를 측정할 때 측정값이 항상 같을까? 네가 측정하고 내가 측정하고 동생이 측정하고 다르겠지? 그렇지. 측정값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 이런 게 나온 거지. 항상 이런 국제 사회에서 협업을 해서 문체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너그 나라가 이 기계 만들고 우리나라가 이 기계 만들고 같이 딱 했는데 그 기준 단위가 다르면 1m 단위로 했는데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나라마다 똑같이 써야 된다. 국제 단위계가 필요한 거지. 이랬나? 그래서 미터 원기 이렇게 해서 특정 온도에서 1m 딱 기준되는 거야. 똑같은 나라에 부여한 게 있어. 온도와 압력과 모든 걸 같은 입장으로 딱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게 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6번에 빛의 속력이 일정 밑줄. 두 점 사이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뭐를 측정하고 싶다?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근데 뭐를 이용할 거다? 빛의 속력은 얘들아 기본 상수에 해당하지. 그치. 안 변하니까. 그럼 이거 이용해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지? 잠깐만.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 맞지? 그럼 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빛이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네. 빛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다. 빛의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왕복 시간이 만약 t대 그럼 거리는 빛의 속력 왕속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왕복 시간이 t면 얼마만? 2분의 1t를 해줘야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거리는 뭐가? 거리는 c 광속 빛의 속력을 c라고 합니다. 이해되겠나? 아직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한 1, 2년 사이에 확 증가시켜야지 대학교 와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좀 비워내고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쌤 안 봐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좀 안 보고 비워내고 넣을 거 최대한 넣어야 돼. 내 삶을 위해서. 됐나? 그래서 반사됐다 오는 시간 측정해서 빛속력 곱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랬나? 자, 그 다음 17번. 자전거의 속력계를 나타냈다. 속력이 어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었는지 밑줄 쫙. 속력의 단위가 뭐라고? 미터
기본량 뭐? 거리를 나타내는 기본량 미터와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량 초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한 거다. 됐지? 거리를 나타내는 미터와 시간을 나타내는 초를 이용을 해서 유도량을 표현. 됐나? 네. 주아 다 적었나? 빨리 적어야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넘어와서 우리가 3번 문제 17쪽에 3번 국제 단위계 밑줄 얘가 뭐라고? SI다. 국제 단위계인데 자 기억해 국제 단위계는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단위 체계이다. OX 5가 되겠다. 두 번째 기본량의 단위는 끊고 기본량 단위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다. 아까 기본 상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기본 상수는 상수는 안 바뀌는 거지. 그치? 그거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정의한다. 자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한테 쌤이 아까 기본 상수 중에서 빛의 속력이 있는 거야. 빛의 속력은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빛의 속력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이다. 맞지? 안 적어도 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인데 1초 만에 이만큼 거리를 간다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게 뭐라고? 기본 상수. 빛 속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기본 상수라고. 이 단위가 아니라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고 설명도 어려워 너희들한테. 자 기본 상수가 있었는데 이 상수를 이용해서 뭐를? 기본량을 정의할 거야. 1m는 빛이 3억 분의 1초 동안 갖는 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의하자면 거의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가더라. 됐나? 그럼 거꾸로 1m는 위에 걸 3억 분의 1로 하면 되지. 3억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밑에 것도 3억으로 나눠주겠다. 자, 기본 상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낸 게 기본량이다. 됐나? 니은의 거. 자, 같이 읽어보면 기본량의 단위는 1m 이거.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 밑줄 해서 정의한다. 기본 상수를 구하는 방법 요거 이용해서 정의한다. OX 5. 니은이 무슨 말인지 탁 와닿나? 됐습니까? 니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디귿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끊고 시간이 지나면 기본량에 대한 단위는 바뀔 수 있지. 기본 상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별표야 이 문제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출제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중요해. 됐습니까? 자 5번 물리량 10의 9제곱 1나노미터 OX 5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클로 10의 마이너스 3제곱 밀리 밀리세크 밀리초 이렇게 이야기한다. 밀리 밀리 똑같은 거예요. 밀리 초를 세크. 네. 자, 이거 10의 제곱 PA 10의 제곱 100 헥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요거 센티파스칼이고 헥토파스칼 돼야 되겠지. 그렇지? 내가 줄도 뭐예요? 아니 이거 1000줄 이거 1 킬로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10의 6제곱 줄이면 10의 6제곱을 뭐로? 메가 1 메가 줄. 맞아요. 뒤에 제가 이해됐어?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자 들어갑니다. 뒤로 갔을 때 측정과 측정 표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지? 측정
혹시 여기서는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측정이라는 말이 있고 어림이라는 말이 있어. 어림이라는 말. 자,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 내가 집에서 국을 잘 끓여. 근데 많이 끓여. 냄비에 엄청나게 많이 끓여. 진짜 이만한 솥에 끓이거든. 이만한 솥에 끓여가지고 엄마도 나눠주고 나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되게 많이 끓였는데 얘를 갖다가 엄마 주려고 그렇게 통에 담는단 말이야. 담을 때 여기 이만큼 끓였던 거 이 통에 가득 찰랑찰랑 담았어. 조금 남았단 말이야. 얼마만큼 남았지? 사실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통에 담을 때 이게 가늠이 잘 안 돼. 여러 번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거 조금 남았네. 요 정도 남았으면은 요 그릇에 되겠다 싶어서 딱 담았어. 근데 이만큼 가득 담고도 좀 남아. 그럼 내가 이번에 어림을 잘못한 거지. 자, 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야 돼.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분명히 여한 넘칠 것 안 돼. 여기 해야 될 것 같아. 했어. 차례. 그러면 이번엔 어림에 성공을 한 거야. 됐나? 어림과 측정은 다른 건데, 자, 측정, 동그라미. 끝에 재는 활동. 뭘 잴 거야?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 같은 걸 잴 거야. 자, 혹시 그런 경우가 없어? 옷 사러 가면 보더니 요 사이즈 입으면 되겠네요. 44 입으면 되겠네요. 66 입으면 라지 입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림을 한 거고, 맞지? 아니면 어떨 때는 어떻게? 줄자로 재보고 요 사이즈 주는 거. 이건 측정인 거고. 그러니까 측정은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잴 때는 도구가 필요한 거야. 적절한 측정 단위, 네모 박스, 측정 도구. 적절한 단위와 도구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길을 잴 거야. 그런데 이걸 한번 재볼까? 정확하게 재기 좀 힘들걸. 왜냐면 재고 끝에다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하다 보면, 맞지? 근데 쌤 줄자가 10m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로 한 방에 쫙 되면 그건 똑바로 잴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측정 단위도 그렇지만 측정 도구도 적절한 게 있어야 된다. 말 됐어? 그러면 그렇게 본 거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자, 교실 사이즈가 얼마만해? 누가 여기다가 무슨 액자를 준다고 교실 사이즈가 얼마? 교실 사이즈가 아니라 3m밖에 안 되는데 5m짜리 액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꽤 큰데? 이래갖고 보낼 수 있겠나 없겠나? 없다는 거지. 근데 교실 길이가 여기 한 8m 30cm 정도 돼.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겠지. 됐나? 그런 것 때문에 측정을 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자, 그러면 밑에 어림 측정 도구 X. 어림은 측정 도구 있어 없어? 없어. 양을 추정 동그라미 어느 정도 될 걸 이렇게 하는 거. 됐지? 근데 과학적인 사고 과정 밑줄 자료거나 측정 경험 이게 동그라미. 선생님이 여러 번 담아 보니까 이번에는 이 냄비에 들어갔던 거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거다. 이게 생기는 거지. 됐지? 그 경험으로 알아낼 거다. 자, 밑에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 물결줄. 어림은 측정하는 도구를 측정하는 데 도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혹시 애매한 게 있어.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비포용지인데 길이 재면 얼마일까? 이게 30cm 넘는다. 내가 어림이 있으면 몇 cm야? 라고 하면 30cm짜리 할 수 있다 보다. 없겠지. 50cm 다 갖고 와서 되겠지. 그러면 어림을 하니까 측정에 도움이 된다. 말 됐나? 오케이. 어림을 하니까 측정에 도움이 된다. 어림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다. 됐어? 자, 내려갑니다. 밑에 측정 표준. 측정 표준. 학교에서 측정 표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대체 측정 표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든 기구다. 그때 표준화된 측정 단위 밑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어떨 때 뭐 농도를 갈 때 측정 물질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측정 표준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1m짜리를 나라마다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보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게 뭐 미터 원기 이런 게 있거든. 측정 표준 되는 게 있다. 자 일단 너희들 그 밑에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 이렇게 돼 있나? 표준 변화. 길이 측정의 표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요 밑줄 하면 그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 사람마다 대충 되는 사람도 있고 꼼꼼하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았다. 됐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미터 원기 동그라미 그런 걸 만들었대. 만들었다가 자,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이 된 거야. 그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빛이 저 시간 동안 갖는 거리. 됐습니까? 그거로 이야기를 하겠다. 가능하겠나? 측정 표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크게 적어놔라. 측정 표준은 바뀔 수 있다. 측정 표준은 바뀔 수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수업은 빨린다. 우리나라 세대가 얼마나 좋은데. 자, 그 다음 왼쪽 위에 측정 도구 눈금 읽기 잠깐만. 측정 도구 눈금 읽기. 측정 도구 지금 눈금 치는 데 있나? 눈금. 예를 들어서 1, 2, 3, 2, 3, 4. 근데 액체가 요만큼 있어. 그럼 2랑 아까 3이랑 아까 고민하는 게 이제. 그치. 얘를 갖다가 이게 최소 눈금 아이가? 최소 눈금은 몇 등분? 10등분에서 어림. 10분의 1까지 읽어준다. 10분 최소 눈금을 적어줘라. 최소 눈금을 10분의 1까지 어림한다. 최소 눈금은 10분의 1까지 어림을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의 자리지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거다. 말 됐지? 자, 그 다음에 큰 3번 다시 온다. 측정 표준 활용. 뭐 온도 이야기할 때, 속도 이야기할 때 이거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거 있지? 여기 봤을 때 기온 몇 도씨, 제한 속도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지 미세농도 마이크로그램 퍼 공기 1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측정 표준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란 말이야. 똑같이 같은 걸 쓰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같은 단위를. 그 다음 뭐 식품에 들어있는 거 그램, 미리그램,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쓴다. 그래서 뭐 소리, 데시벨 보이나? 소리, 데시벨, 혈당량, 포도당이 몇 그램, 혈액 몇 밀리리터당 몇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 옆에 봤을 때 요거는 읽으면 쉽게 될 것 같고 뒷페이지 신호와 정보. 네. 빨리 어떤 거? 신호와 정보. 자, 신호와 정보라는 게 중요하대. 혹시나 그 밑에 신호 네모 박스. 신호가 뭘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밑줄. 자연에서 예를 들어서 밖에 온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온도가 바뀌었다 내가 감지를 하게 되지. 온도가 바뀌었다 그런 것들처럼 자, 빛, 소리, 지진파, 동그라미 힘, 온도, 압력 여러 가지가 다 신호가 되는 거야. 이게 변하면 신호지. 쌤 더워졌어요?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달라졌지? 그치. 온도에 대한 신호 이렇게 된 거지. 대체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되겠나?
요런 게 흔들림이 오는 그게 변화 감지된 게 신호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정보. 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 신호를 측정 분석.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 요게 네모 박스다. 신호가 오긴 왔어. 얘를 갖다가 유용한 정보로 만든다. 되겠나? 유용한 걸로 만들겠다. 이게 정보다. 유용한 걸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교실이 덥다 춥다 뭐 이렇게 그럼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게 온도계. 제일 끝에 온도 있단 말이야. 제일 끝에 온도가 있거든 아래쪽에. 그러면 신호가 왔다, 춥다, 덥다 여기에 대해서 얘가 정보를 주는 거지. 유용한 형태, 얘가 정보. 그나 신호와 정보 구분하겠나? 그치. 외부의 변화를 가치 있게 알려주게 되면 그게 정보가 될 거다. 근데 이 정보가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아날로그, 디지털. 맞지? 근데 그 밑에 일단 센서라는 게 보이나? 제가 어떻게 온도를 알지? 센서가 있어. 우리 몸의 센서는 감각기관. 눈, 코, 귀, 피부 이런 데서 오는 거. 감각기관. 그게 센서. 됐지? 자, 센서를 갖다가 동그라미 밑에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센서라는 게 뭐라고? 얘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전환.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걔가 센서. 온도 센서. 온도를 감지해서 얘를 전기로 나타내주는 게 이게 센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항상 무슨 신호로 바뀐다?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센서. 요거 배워줘야 되고 그 밑에는 센서가 종류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밑에 광센서. 오늘 광센서 만나고 왔지? 못 만났어? 자, 집에 혹시 현관에 나올 때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현관문 나올 때 자동문 딱 열어주지 않구나? 그때 딱 가면 문이 열리는 게 빛 신호가 내 때문에 가려져서 누구 왔네 문 열어줄까 이렇게 열어준 거야. 광센서다. 이랬나? 광센서. 두 번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무슨 센서? 온도 센서. 예를 들어 지금 에어컨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고 있단 말이야. 에어컨 때문에 추워. 에어컨 때문에 추웠어. 근데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 뭐? 온도 센서. 됐나? 연기 감지. 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 연기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기 울린단 말이야. 연기 센서. 가능하겠나? 그 다음 누르는 힘을 감지. 자, 혹시 그런 경우 없어? 오늘 쌤 사실은 조금 급해가지고 차 경차하기 전에 3초 전 안전벨트 풀었어. 삐! 뭐지? 앉아있는데 안전벨트 풀면 니 왜 그래? 이렇게 삐 경고 뜨잖아. 압력 센서. 내 무게로 꾹 누르고 있지. 의자 시트를 누르고 있는데 안전벨트 안 돼 있으니까 니 왜 그런데? 이렇게 경고. 압력 센서.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혹시 있잖아. 에어백이 왜 터지지 않아?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갑자기 속도가 급속하게 많이 변하면 얘가 작동을 해서 에어백이 터진대. 가속도 센서. 이해되나? 그래서 그 밑에 뭐 비접촉형. 비접촉형 밑줄 우리가 많이 봤지? 코로나 때. 그 전에 가면 얘를 어떻게 했어? 병원에 삑 이렇게 했잖아. 옛날 대학병원에 우리 애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총 같은 뭐 하시냐고 응급실에 연락서 갔는데 온도겠대요. 이랬단 말이야. 갑자기 얼굴이 조그만한 요만한 얼굴을 막 이만한 시커먼 같은 뭐 하세요? 하면서 놓겠더니 알지? 온도계. 그때만 하더라도 비접촉식 안 쓸 때 왜 하필 그게 시커멓게 무슨 일이 생기냐고 뭐 하세요? 했는데 센서더라. 이랬지? 자, 그러면 적외선 감지하는 광센서. 광센서 동그라미. 이런 온도계인데 광센서 맞나? 적외선 온도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가스 누출 누설 경보기. 이거 화학 센서. 됐나?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 혹시 너
가로 화면, 세로 화면, 눕히면 화면 바뀌지. 가속도 센서다. 얘 센서 다 외워야 된대. 센서 다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 자, 쌤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얘를 이게 녹음을 했다가 나오게 되면 조금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어쨌든 화면이거나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가 저장을 했다 나올 때 조금 다르다고. 그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기계가 되게 좋아지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왜곡이 많아지는 거고. 왜? 혹시 옛날에 해상도 낮을 때 사진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가 조금 다르지, 그지?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됐다가 다시 아날로그 될 때 정확하게 똑같이 못 따라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세모, 연속적이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신호가 거기 빛, 소리, 지진파, 온도 그 페이지 제를 했잖아. 신호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연에서 오는 연속적인 신호, 얘가 뭐라고? 아날로그 신호대. 됐나? 그럼 디지털은 불연속 세모. 그게 무슨 말인가?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쌤이 온도를 실시간으로 쭉 연속적으로 됐던 걸 갖다가 디지털로 적으면 어떻게 하냐? 얘를 기록을 계속해서 온도계 눈금이 있지, 그치? 이 눈금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야. 그걸 갖다 연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 근데 디지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시간별로 잘라서 대충 평균값처럼 이렇게 놔두는 거야. 평균값처럼. 이걸 갖다가 숫자로 저장을 해. 숫자로. 그러면 그게 디지털 정보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쌤 곡선이 뭐라고?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은 숫자긴 숫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 이진수 기억하나? 이진수는 0과 1로만 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쓰는 건 10진수. 근데 10진수는 숫자를 얼마까지 써? 0부터 9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을 쓰면 안 돼. 이진수는 1을 쓰면 안 돼. 됐나? 이진수는 몇밖에 안 써? 0, 1밖에.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 됐나? 자, 그럼 이렇게 할게. 혹시 학교에서 이진수 전환되는 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정보 시간에. 그치. 정보 시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진수 쉬워. 자, 봐봐. 우리가 10진수를 쓸 때, 0 쓰는 게 아니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 10, 100, 1000만 이렇게 쓰대. 그치? 그럼 만약에 3, 0, 0, 0, 0 하면 얼마? 3만이지, 그치? 3만. 그러면 얘는 3만이란 말이야. 혹시 이진수는 3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진수는 이렇게 돼. 1이란 말이야. 10의 0제곱,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3제곱, 10의 4제곱이 자리라고. 그럼 이진수로 쓸 때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자리라고.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100, 10 얘는 얼마게? 10진수로 나타내면 29 1이라 적혀도 얘가 의미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할 때 이 자리는 1이 아니라 얼마? 2가 되는 거지. 이 자리는 1이 아니라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진수 1, 00, 10은 10진수 얼마? 17이 되는 거야. 파악했나? 이 숫자 3은 3이가 3만이가 3만이지. 그치? 그럼 이 자리, 이 1은 16이라고. 근데 이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의도는 아니었대 이거는. 얼마일까? 이거 말 이해되나? 수학 시간에 1, 10, 100, 1000 하는 거 0, 1, 2, 3, 4 제곱하듯이 얘도 이해돼서 0, 1, 2, 3, 4, 5 이렇게 제곱일 거야. 그래서 나타낼 수가 있다. 가능하나?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얘 값이 예를 들어서 16이고 13이고 11이고 이렇게 되면 얘가 다 이진수로 해서 나타낼 거라고. 0과 1로만. 됐나?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할 때는 얘가 한 16이면 어떻게? 16이면 10000으로 입력이 되고 그럼 13이면 이게 16, 8, 4, 2, 1 이렇게 된 거잖아. 13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8하고 4하고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0, 1, 0, 1, 1, 0, 1 이렇게 13 대신에 표현을 할 거야. 됐나? 그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로 표현을 한다. 학교에서 한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있대. 특히 준호야 너거 미래나 이거? 미래 답사하고 다 나와 있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밑에 설명들이 있단 말이야.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거고 디지털은 그걸 갖다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숫자 0과 1로 표현. 말 됐나? 그래서 4번의 별표 디지털의 특징 저장, 재생, 전송 동그라미 저장, 재생, 전송 되게 편해. 한번 볼까? 쌤 얘기 들어봐봐. 내가 있잖아. 그래 너가 필기 종이에다 막 썼어. 이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지? 휴대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직접 가서 만나서 줘야 돼. 그치? 근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디지털로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저장 되게 쉽다. 이거 찰칵 찍으면 끝이 돼. 근데 디지털 안 되고 옛날에 카메라는 찍으면 필름 들고 사진관 가서 인화를 해서 1시간은 걸려. 그치? 그럼 저장도 불편하고 재생 보기 위해서도 1시간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딱 찍고 났는데 바로 확인 가능하지? 네. 전송 다 쉬운 거 아이가? 맞지? 저장, 재생, 전송이 모두 용이하다. 가능하겠나? 그렇게 해서 자, 그 밑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끊고 문제는 생겨.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 물결줄.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물결줄. 예를 들어서 쌤이 아날로그 사진을 찍으면 여기 조그만한 점이 나오는데 디지털로 하면 이 점이 되게 작은 거면 안 나올 거라고. 이러나 왜냐? 아까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예를 들어서 14도에서 16도까지 변했는데 뭐 대충 15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미세한 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점이 있었는데 점이 없는 것처럼 약한 점이면 왜곡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디지털 정보는 작은 거면 왜곡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됐나? 절대 쉬운 부분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됐어? 그 다음 아날로그 여기에서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고 밑줄 편집, 복사 자유롭다. 자, 내 밑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자, 쌤 조금 전에 뭐를 저장 용량이 작다는 거지. 쌤이 우리 큰애 키울 때 캠코더로 비디오 엄청 찍어뒀어. 중요한 거는 캠코더로 비디오 엄청 찍어뒀는데 사실 비디오가 요만하기는 해. 요만하긴 해. 근데 이게 길어봤자 러닝타임이 한 2시간이 안 돼. 그러면 얘 거 쫙 저장돼 있는데 이만큼 있어도 별로 볼 게 없어. 근데 작은 애 키울 때 SD카드로 저장이 돼. SD카드로 저장이 되는데 요 안에 수백 시간이 그냥 들어가. 이랬나? 그럼 이거 뭐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처럼 돼 있는 거야. 작아서 같이 캠코더로 찍을 때. 그러면 아날로그였단 말이야. 됐나?
복사 편집 어려워. 잘라 붙이고 이런 거. 그치? 근데 얘들 디지털은 잘라고 붙이고 바로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편하고 저장 용량도 공간 한복과 공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나? 그 다음 밑에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잡음이 없는 신호를 선명하게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디지털이다. 잡음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야? 소리가 안 난다. 컴퓨터로 보냈을 때 다르게 자 혹시 옛날에 구리선으로 전화가 될 때는 도청 이런 게 되면 그 중간에 뭐가 끼어들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게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잡음이 없다. 중간에 의도치 않게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전송되는데 갑자기 나무 메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고. 섞여서 혼선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그나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디지털 정보 현대 문명 이렇게 돼 있지? 현대는 다 디지털로 되고 있어. 첫째 동그라미 2번 디지털 정보 저장 분석이 쉽다. 됐습니까? 그 컴퓨터 같은 데서 쉽게 이용이 되고 전송이 쉽다. 정보통신에서 활용이 되는 거 맞지? 그때 밑에 거 이거 읽어줘야 되나? 안 읽어줘도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할게. 밑에 내려갔을 때 21번에 큰 2번 어떤 장치 가의 기능이다. 가는 뭘까? 센서. 자연에서 들어온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줬지. 얘가 이름 뭐라고? 센서. 됐나? 자 그리고 자 뒷페이지 22쪽에 하나만 3번에 어림 동그라미 과학 탐구에서만 활용될까? 선생님 그게 맞지? 일상생활로 써. 만자 X 2번 근거 없이 막연하게 하는 거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지. 없이 X 과학적 사고 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맞지? 4번 방법이나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지. 그치 경험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지. X 측정 경험이 적을수록 더 정확하겠나? 많을수록 더 정확하겠지. 이해됐습니까? 잠시 휴식. 그렇지.